헬스장을 운영하는 한정욱 씨. 자, 4개. 호흡 어땠다가 호흡. 자, 여기서 그대로 끌고 내리세요. 쭉 7. 좋아요. 8. 세종시에 자리를 잡은 건 5년 전.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헬스장 여기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갖고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뭐 워라밸이 조금 되어 있는, 그래서 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이제 가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었었어요. 그가 정착한 2015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3년차 되던 해로 주요 기관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제 일생활권 이쪽만 조금 발전되어 있는 상태고, 뭐 이생활권, 삼생활권 이런 곳은 거의 공사 중. 얘기를 들어보면은 식사를 하시러 다른 도시까지 가셨었어야 됐었대요. 그 전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세종시의 초창기 모습은 허허벌판에 가까웠습니다. 편의시설도 부족해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20km 이상 떨어진 대전으로 나가야 했을 정도. 그랬던 것이 드넓은 논과 밭에는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섰고 곳곳에 도로도 뚫렸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백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발전입니다. 기반시설이 속속 갖춰지며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치즈치킨 하나랑요. 포장해주세요. 네, 포장해주세요. 그리고 리코타 치즈로 하나 주세요. 직업 특성상 특히 식단에 신경을 쓴다는 한 씨. 2주 초창기만 해도 시내에 샐러드 가게가 없어 일일이 만들어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헬스장 근처의 전문점을 이용 중입니다. 이제 일반 뭐 PT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여쭤보면은 예전에는 거의 시켜 드시고 인터넷에서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이런 샐러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배달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편해요. 정주 여건이 좋아지자 당장 인구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35만 명으로 8년도 안 돼 3배가 는 것. 이렇게 좀 발전했는데 세종시가 어떻게 더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종에? 예, 저는 쭉 거주할 생각이 있어요. 더욱더 발전해갖고 더 살기 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세종시의 위상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답게 예산 규모는 8년 만에 357% 증가했고요.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이 선출되는 등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36세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출산율은 5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젊은 층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행정제도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 낳고 키우기 좋도록 보조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딸도 이제 1년 전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 장려금이 따로 지급이 되고 또 그 아기 나서 산후조리원 거기서도 또 지원을 별도로 또 받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역민들이 가장 살기 좋다고 느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일상생활 행복을 점수화한 안녕지수를 산출하니 삶의 만족, 의미, 행복감, 즐거움, 평안함의 긍정 항목 5개 중 세종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8년 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이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슈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요.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반쪽짜리가 된 현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완성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글로벌 경제수도 역할을 하게 될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경우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민원인 등이 세종시를 방문하는 일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당신 공약으로 예, 행정수도 완성 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까?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 착수를 하려면은 어디에 국회를 지어야 될지 그 위치가 결정돼야 되고 국회 규모가 결정돼야 되는데 그거는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결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잘 조율이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부간에 좀 결론이 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시와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 주요 도시 어디에서나 2시간 내외에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종시를 놓고 보면은 이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남쪽, 동남쪽으로 보면은 이게 호남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대전 쪽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세종시로 보면은 서남 쪽인데 이쪽은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동남쪽, 서남쪽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시작해 세종시 장군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의 이 노선이 최종 개통되면 100분대가 넘는 기존 통행 시간은 7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수도로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정체 상태 해소되고 이 하나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세 개의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과 세종시를 연결할 교통망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 비해 관문역이 전무한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오송역에 도착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의 관문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KTX 오송역입니다. 특별자치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경내에는 고속철 역사가 없어서입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 시내로 가기 위해선 택시를 타거나 지상 지하철 개념의 BRT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은 환승 시간까지 포함해 대략 30분.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KTX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절반가량을 추가로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송역이랑 공주역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세종시는 그 행정수도에 걸맞는 그런 관문이 사실상 필요한 거고요. 그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만약 KTX역이 생긴다면 그거와 연계한 그 대전에서의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역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함께 이게 강역철도망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세종시의 그 대중교통망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 세종 고속시외 버스터미널도 행정수도의 교통을 책임지기엔 다소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내부는 평일 오후 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한산했는데요. 원래 작은 매점밖에 없었던 대합실엔 지난해 식당 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승차권, 발권을 담당한 안내 직원은 한두 명. 행정도시라기보단 지방의 중소도시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보신 바와 같이 경내에 관문역이 없고 고속버스 터미널의 규모도 지방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해 역사를 신설하고 규모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에서 세종시의 교통 문제를 심층 취재해 대상을 수상한 양지구. 세종 시민이자 학생인 이들 눈에 비친 세종시의 교통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이제 학교 앞 스쿨존이라고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제 속도 감속을 해야 하는 규범이 있어요. 근데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너무 많았던 점, 이런 점을 첫 번째 주제로 취재했었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공무원 통근버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학교 앞 스쿨존을 취재하면서 공무원 통근버스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화적인 걸로 해서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교통 정책 주원인으로 또 도로폭을 지적한 이유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도로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봤어요. 저희가 세종 지역과 대전 지역의 도로를.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짜여져 있는 교통로하고 이거 도로 폭의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대전은 많으면 8차선 그리고 기본적으로 6차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세종은 4차선이 기본인데다가 많게는 6차선까지밖에 없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당초 세종시 당국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차선 개수를 줄였지만 해마다 세종시에 등록되는 차량은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의 모습은 나무의 형태처럼 중앙의 대로에서 여러 개의 도로로 뻗어나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세종시의 경우 10차선 도로를 만들기보다는 세종을 관통하는 BRT 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 같은 모형의 4에서 6차선 중형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BRT 도로를 중심으로 한 뻗어나가는 가지 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돼요. 저희 학교 가장 근처에서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사거리가 정말 많이 막히는 편이고요. 청사 주변 도로가 조금 막히는 편이죠. 양지초등학교 쪽 사거리 보면은요, 거기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제가 그쪽 주변에 살아서 아는데 그쪽 그 BRT 가는 부분이 2차로거든요. 근데 유턴하려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보면은요, 그 이쪽 그 유턴하는 사거리에서 저기 그 상가 그 도랫마을 그 상가. 주차장 BRT 주차장 있는 데까지 차가 이렇게 한 줄을 그냥 쫙 놓고 있어가지고 도로가 BRT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바람에 세종시 교통 체계로는 나날이 늘어가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세종시에선 시민들의 교통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하루빨리 확충되거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 당국은 도시 설계 당시 계획대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이게 저 주황색 선이 BRT라는 대중교통 중심축입니다. 이제 버스 중심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있는 도로에다가 선 그어 갖고 버스 전용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버스만 다니는 도로로 승용차가 아예 진입 못하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이 대중교통 중심축을 만들고, 문제는 다른 도시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 이런 곳으로 갈 때는 좀 빨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교통은 바깥에 외곽 순환 도로를 만들어서 이거는 시속 한 70km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중 황상형 구조로 설계된 세종시 교통체계는 링 형태의 두 개의 도로가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 내에서는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올 초 환상형 도시 구조의 각 생활권을 연계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노선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BRT 노선이 일부 지역만 지나간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T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느 한 그 메인 도로만 지나고 안쪽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까지는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KTV가 여기 있는 한솔동부터 그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그 아름동까지, 범지기 마을 1단지가 있는데 아름동이거든요. 아름동까지 BRT 버스를 타고 제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목적지로 한 아름동은 6개 생활권 중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번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데다 상업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로 내려올 사람들이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부 세종참사 목적입니다. 지금 목적지 아름동에 가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역이 지금 BRT 라인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요. 청사 북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걸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BRT 라인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BRT 노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려면 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나마 날씨가 좋아 망정이지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 것 같았습니다. 운동은 되네요. 네, 3시 10분이네. 10분이니까 아까 35분에 출발했나요? 네. 그럼 25분 35분? 예, 그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대요. BRT 라인이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 택시를 타려 해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로 7년째 세종시에 살고 있는 방순아 씨는 세종시에서 택시 보기란 하늘의 별 따위라 말합니다.
주민들 필요량보다 택시가 많이 없는 건가요? 없어요. 저 출근할 때 여기 앞에 2대 서 있는 거 봤어요. 그 뒤로는 보지를 못해요. 지나가는 것도 못 봐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2-3대 볼까 말까. 택시 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이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 있어도 타려고 하면 이거 예약돼 있어요. 그럼 날씨 안 좋을 때는 더 그게 심하잖아요. 미치겠어요. 날씨 안 심할 때는 정말 진짜 뭐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화가 올라와요. 화가. 알겠습니다. 차가 없는 순아 씨 가족은 택시를 타야 할 경우가 많았지만 번번이 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반포기 상태라는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택시 뭐 불러놓고 잡아보려고 노력은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초반에.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지 않은 게 지금 2년째 돼갔어요. 50분 기다렸다가 그래도 그때는 배차가 됐으니까 타는데 그 이후에 점점 더 심해지게 안 되더라고요. 그 1시간 반 그 이후로는 아예 택시 탈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식구들은. 행정수도로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 빨간색 라인 있잖아요. 그게 이제 BRT 도로인데 다른 생활권들은 대체로 이게 뭐 500m, 1km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한데 이쪽 부분이 좀 두텁게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먼 데서부터는 한 2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BRT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조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좀 둘러서 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종시는 BRT 중심 도로에서 먼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기존 노선에 보조 노선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이 지금 언제 되는 겁니까? 이달 말부터. 이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그러면 이제 안착이 되면 이제 그렇게 고정으로 가게.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되는 세종시에 부족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숙박업소입니다. 올 봄에 우연히 일정이 이틀 연달아 잡히는 바람에 이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빠듯한 거예요. 전날 밤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출장 처리를 하려고 그때부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뭐 A급 5스타 호텔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고 적당한 너무 허름하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이 하나는 있겠지라고 찾아봤는데 그게 없다는 거에서 1차 충격이 한번 왔었고 청주나 대전 등 인근 지역에 숙소가 있긴 했지만 정부 청사와 거리가 멀어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애당초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가면 이동이 자유롭고 청사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청주나 다른 곳 호텔로 가도 되는데 정부 청사 근처에 숙소를 잡지 않으면 이틀 일정이 소화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주 쪽 호텔도 정말 많이 들여다봤는데 그거는 옵션에서 제했고 세종시 내에서 찾다 보니까 답이 없다로 귀결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세종시 내에 한옥 펜션을 찾아 1박을 할 수 있었다는 현정 씨. 처음에는 세종시가 정착해 나가는 단계라 이해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숙박업소가 부족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인프라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행정수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 오송역에 기차역이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커넥팅 교통수단들, 광역버스 그리고 택시도 권역을 드나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 그리고 대수도 아직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교통과 인구가 늘어날 걸 예측한 교통 인프라는 아니다라는 피드백도 일부 들어봤어요. 그래서 숙박도 숙박이지만 교통 그리고 숙박,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행정수도는
한나라의 행정 기능이 모이는 중심지입니다. 세종시가 행정 수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재와 재원, 정보 등이 집약하게 됩니다. 아니, 행정 수도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의 행정 중심 복합도시 기능을 살리려면 이번 기회에 부족한 인프라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옛 명언을 기억할 때입니다.